문제 선생님 풀어줄 테니까 자리에 들어가서 오늘 빠르게 싹 해결해 봅니다. 자, 연립 1차 방식의 활용은 뭐다? 글로 돼 있는 거를 식으로 만들어서 연립 방식 풀던 방법으로 풀면 되는 거야. 첫째, 미수를 2개로 놔야 되겠지. 물론 문제에 따라서 미수가 1개로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립을 해버린 채로 계산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럴 때는. 그 다음 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그 다음에 xy를 구하는 거야. 구하고 나서 항상 이거는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거지. 답을 다시 체크하고 질문에 답이 맞는가 검증을 거쳐야 돼. 왜? 자연수라 했는데 마이너스를 답으로 적을 수는 없잖아. 맞지? 그래서 검증을 거칩니다. 그래서 연립방식 활용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우리 예전부터 했던 것들, 자연수 문제가 나오는데, 자연수는 뭐냐면 두 자리 자연수가 a, b라고 하면은 이 a, b는 숫자는 a와 b지만 실제 수는 얘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기억나니? 얘는 10의 자리야. 10a라고 해야 되고 1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봐봐. 23이 있는데 이거 얼마야? 이런다고 해서 2 더하기 3입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 이거 5잖아. 5라고 23이 어떻게 같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니? 자릿수는 반드시 10을 곱해주고 1의 자리는 1의 자리니까 이렇게 해야 23이 제대로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릿수에 맞춰서 표현한다. 그래서 질문에서 숫자의 합은 5다 이랬으면 어떻게 하면 되니? 숫자만 더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a 더하기 b는 5다 이래도 관계 없는 거야. 왜? 숫자만 더하라 했으니까. 이 숫자와 이 숫자를 더하라. 1의 자리에 숫자를 더하라 할 때는 숫자만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이 수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2, 3을 더하면 안 된다고. 23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차이 알겠어요? 숫자의 합은 묻는 거와 이 수의 값은 이런 거는 말이 다른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를 이렇게 두 자리 수를 표현한다는 거 알겠니? 만약 이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니? BA니까 10B 더하기 A 이렇게 바뀌겠지 문제가. XY가 바뀌게 되면. 자, 그 다음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문제 많이 했지. 현재 나이 기준으로 5년 후면 X 더하기 5가 되는 거지. 6년 전 이러면 X 빼기 6 되는 거지. 우리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거속시 문제. 그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요거 거속시 공식 쓰는 거. 요거 옛날부터 줄기차게 많이 했던 겁니다. 그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 다음 농도 문제. 맨날 했지. 비커 그려놓고 맞지? 몇 가지 적으라고? 3가지를 적어냈지. 여기는 농도 적는 자리, 여기는 전체 그램 적는 자리, 여기는 위아래 곱해서 100으로 나누면 뭐가 나와? 소금의 양이 나온다 했지. 위아래 곱해서 100으로 나누면. 그래서 이걸 다 적어놓고 즉 농도 공식으로 공식을 세우거나 소금의 양이 즉 합쳐졌을 때 비커에 있는 소금의 양이 같다 이런 식으로 등식을 만들면서 풀어야 됐었어. 그런 문제 그대로 또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증가 감소 문제. 요거는 우리가 원가 그 다음에 판매가 정가 했습니다. 10,000원짜리 물건을 만약에 50% 증가해서 정가로 하면 15,000원에 팔겠다는 뜻이야. 근데 이거를 20% 할인을 내서 팔아야 돼. 그럼 3,000원을 깎아주니까 12,000원에 팔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떤 식으로 했지? 이 원가를 A라고 보면 50% 증가시켰을 때는 즉 A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증가되는 비율 50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1.5A 이렇게 해서 즉 원가를 즉 붙여서 내가 즉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가격을 좀 더 높게 책정해서 파는 거야. 근데 이렇게 팔다가 안 팔리니까 어떻게 되니? 여기서 20% 세일을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1.5A에서 자 세일할 때는 어떻게 한다 했니? 괄호하고 1 세일은 더하기 아니라 빼기 맞지? 그 다음 100분의 20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이거는 이 가격에서 세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1을 곱하는 이유는 뭐였지? 원래 가격 그대로 나오게 되고 이거를 빼기 하면 깎아준다는 뜻이고 20%를 소수로 0.2를 곱해서 깎아주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15,000원에서 2,000원을 즉 15,000원에 20%는 3,000원이야. 가격이 10,000원이 아니잖아. 바뀌었잖아. 15,000원 맞지? 그래서 3,000원을 깎아주니까 12,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럴 때 우리는 이익은 얼마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 이익이란 건 뭐지? 내가 이 가격에 팔았다면 이익은 얼마야? 원가를 뺀 5,000원의 이익인 거야. 근데 안 팔려가지고 이 가격에 팔았다면 이익은 12,000원에서 원가 10,000원을 공장에 주고 남는 돈 얼마? 2,000원의 이익인 거야.
이익이란 것은 항상 잘 생각해야 돼. 내가 받은 돈에서 공장에 줘야 되는 돈을 빼고 남는 돈이 이익인 거야. 만약에 이익이 음수로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이익을 본 게 아니라 뭐다? 손해를 본 거야. 즉 10,000원짜리를 사왔는데 12,000원을 팔아도 안 팔려. 10,000원을 팔아도 안 팔려. 에이 몰라 떨어지자. 5,000원을 팔았어. 그럼 뭐야? 한 개당 5,000원을 손해보게 되는 거야. 그런 이익이 아닌 거지 맞지? 그래서 그런 어떤 상식적인 우리 계산들을 많이 했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주 등장하는 문제, 일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는데 일, 전체 일을 우리는 항상 일로 봅니다. 전체를 얼마로 본다고 이거 기억하자. 일로 봅니다. 자, 여기 1이라는 일이 있는데 어떤 친구 A가 철수가 하루에 5분의 1만큼 할 수 있어. 그럼 철수는 며칠을 일해야 끝낼 수 있는 거야? 5일을 일해야 끝낼 수 있는 거야. 왜? 하루에 얘를 5분의 1만큼 하는 거야. 5분의 1씩 하는 거야. 5분의 1씩 하는 거야. 근데 5분의 1씩 하는 거야. 그럼 나머지 5분의 1 이렇게 하니까 전체를 다 하는데 며칠 걸렸어? 즉 5분의 1을 하루에 한다고 보면 5일 동안 해야 끝나는 거야. 어떤 친구 B는 하루에 10분의 1만큼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전체를 10등분 했을 때 한 개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다 끝내려면 며칠 걸리는 거야 당연히? 10일 걸리는 거지. 만약에 이 둘이서 같이 일을 한다. 다 끝내려면 최소 며칠 걸립니까? 이게 물었어. 어떻게 할까? 이러면 되는 거야. 얘는 하루에 5분의 1을 하고 얘는 하루에 10분의 1을 하잖아. 그럼 둘을 더해야지. 둘이 같이 일을 하니까. 그럼 이 둘이 같이 일을 하는 거는 하루에 얼마를 하는 거야? 10분의 3을 하는 거야. 10분의 3을 하는 거야. 맞지? 그럼 10분의 3에다가 즉 x1을 곱해줬을 때 1이 되면 되는 거잖아. 네. 10분의 3이에요. 5를 통분하면 10분의 2잖아. 10분의 2에다 10분의 1을 더했으니까 10분의 3이잖아. 5분의 1을 통분하면 얼마야? 10분의 2. 10분의 1을 더했으니까 10분의 3. 10분의 3이야. 자, 정신 차리고 해야 돼. 통분을 해야지. 그래서 10분의 3일 걸리면 며칠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이거에 역수를 곱하면 돼. 3분의 11을 하면 되는 거야. 3점. 이해되니? 그럼 3.333일을 해야 되는데 최소 며칠을 해야 되나 했는데 질문이 뭐였어? 최소 며칠인데 1단위로 꺼내야 돼. 그럼 3.3일을 이용해야 다 할 수 있으니까 3일 동안 일을 했다면 다 한 거야 못 한 거야? 못한 거예요. 조금 남았어. 그래서 4일. 며칠 해야 돼? 4일을 일을 해야 다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수습이 나오는데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생각을 잘해보면 3일에는 못 끝내겠다는 뜻이구나. 4일을 하면 끝나겠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자, 일의 양은 1로 본다 라는 거 이해되지? 그래서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x라고 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그거 다 했니? 잠깐만. 답지 쌤 줄 테니까 요거 어디 갔니? 줄 테니까 답지 채점해서 틀린 거 증명합니다. 다음. 그다음에 수호야, 선생님이 2차 방정식 2차 함수 줄게. 근데 너 그거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지? 아니면 2차 함수를 많이 틀렸던데 그게 기억이 안 났어? 2차 함수는 기억이 잘 안 나요. 2차 함수 기억이 안 났어? 그래서 지금 채점해보니까 지금 기억이 잘 안 난 것 같아.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야. 잠깐만. 지금 채점을 다 했는데 2차 방정식 단원에서 혹시나 고쳐지는 게 있는지 미리 시험지 줄게. 네가 고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고쳐봐. 채점이 돼 있으면 틀린 문제는 아예 모르겠다 싶으면 어떡하라고? 별표.
맞지? 그리고 고쳐졌다, 이해가 됐다. 뭐 삼각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틀린 표시가 있으면 돼, 안 돼, 시험지에? 안 돼. 그러니까 질문할 거는 별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스스로 이해하고 고쳐진 거는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 일단은 시험지를 둘 다 줄 테니까. 알았지? 요거는 안 풀리는 거 있었어, 없었어? 따로 안 풀리는 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럼 이건 틀린 거 선생님이 좀 이따가 요거 할 때 같이 할 테니까 요거 일단 고쳐 놓습니다. 답지는 거기 다 있으니까 답지를 이 답지 가져가. 답지를 줄 테니까. 체크해서 별표 아니면 삼각형 돼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넘어가자. 자, 유준아. 6km 떨어진 데까지 처음으로 어쩌고 나오면 뭐 해야 돼? 뭐부터 해? 선생님 항상 일단 x, y 정하고 그냥 뭐 심플하게 그림부터 그립니다. 이렇게 답하면 돼. 너무 구체적으로 답할 필요 없고 그림부터 그린다 해야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맞지? 떨어진 거리를 갑니다. 얼마 떨어졌다고? 6km 떨어졌습니다. 맞지? 처음에는 시속 4km로 걸어서 갑니다. 여기서 출발했겠네. 4km per hour. 속력이니까 이렇게 적어야 돼. 4km 적으면 안 돼. 그 다음 가다가 나머지 거리는 8km로 바꿔서 자전거를 여기 자전거 대여수가 있었나 봐. 이렇게 해서 8km per hour로 바꿔서 갑니다. 이 상황 이해됐니? 네. 총 몇 시간이 걸렸어? 총 1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딱 적고 나서 자 이제 뭐를 우리가 해야 되니? 이 거리가 다른데 이게 뭐지 그러면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니까 걸어간 거리가 x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간 거는 x km 이해돼? 그 다음 자전거 탄 거리는 뭐래? y km. 이게 문제에 있는 말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긴 거야. 그럼 이제 나는 시간을 구하는 이 시간이 힌트였잖아. 식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면 속력 보이니? 걸어갈 때 네. 거리도 보이니? 그럼 시간은 뭐분의 뭐? 바로 속력분의 거리 하면 되지.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올까? 4분의 x 더하기 얘는 8분의 그렇지 8분의 y가 되겠지. 그게 얼마? 1시간. 1시간.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되지. 네. 어디서 하나 더 나오지? 그림을 보니까 자전거. 자전거가 아니라 이 두 개 합친 게 얼마야? 아 x 더하기 y는 1시간. x가 y가 지금 거리인데 1시간 이러면 어떡하니? 6이라고 했지. 이해돼? 네. 지금 내 머릿속에 이제 정리를 해야 돼 앞으로. 엉뚱한 거 막 읽고 답하면 안 되고 시간은 시간이고 거리는 거리인 거야. 거리와 거리를 합치면 당연히 거리가 돼야 되는 거지. x랑 y는 거리인데 합쳤는데 1시간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알겠어요? 네. 그림을 그리면 그렇게 시간을 세우는 식과 거리를 합으로 만드는 식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풀면 끝. 양변에 12 곱해서 가감법으로 더하거나 빼서 풀면 풀려 안 풀려? 풀려요. 그 푸는 걸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다 메꿉니다. 알겠니? 자 이거 그림 그려놓고 이제 메꾸면 뭘 넣을지 계산하기 쉬워 안 쉬워? 쉬워요. 식을 세우잖아. 위에는 무슨 식? 즉 6km 되는 식. 한마디로 x 더하기 y는 6을 적으라는 뜻이지. 얘를 여기에 적으라는 뜻이고 얘는 거리니까 시간이니까 얘를 여기에 적으라는 뜻이지. 자, 넘어갈게요. 이 문제. 그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자 소물 문제. 뭐 해야 된다고? 피커. 그치 비커 그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단히 어려운 답을 요구하지 않아. 아주 심플한 답을 원해.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다 살을 붙이면서 문제를 풀면 돼. 괜히 수학 문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그러면 12% 소금물과 9% 소금물을 섞어서 10% 소금물을 만드니까 비커가 총 몇 개 필요하니? 3개가 필요해. 왜냐하면 12%짜리 비커 필요하고 9%짜리 비커를 해서 섞어갖고 최종 큰 비커에다 옮겨 담는 거야. 이해됐어요? 한 개씩 다 적읍시다. 3개가 다 적혀 있어야 돼. 10% 소금물 얼마인지 몰라. 그럼 퍼센트만 적어 놓자고 일단은. 됐어요? 9% 소금물 퍼센트만 적어 놓자고. 그래서 섞었더니 몇 프로가 됐어? 10% 소금물 됐대. 얘는 450g이라고 알려주고 있네. 450g 적어 놓자고. 나머지는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보면 자 이거를 xg이라 하재. 뒤에 얘기를 해주고 있네. 이건 xg에 맞지? 이건 yg에 맞지? 보자마자 식이 하나 보이니? 보여요. 누구니? 첫 번째 식은 12. x 플러스 y는 얼마?
450. 전체 그람이 돼야 되지. 두 개의 거리 합이 전체가 되듯이 전체 양의 합이 전체가 돼야 되는 거야. 기억하겠니? 자, 이제 그 다음 어디서 식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아직 안 적혀 있는 게 있잖아. 누가 안 적혀 있어? 노가 있는 뭐고? 뭐가 있는 뭐? 소금이 안 적혀 있잖아. 소금 어떻게 찾댔지? x분의 선생님이 노래까지 예를 들어주는데 위 아래 위 아래 아래 이런 노래 있었지? 걸그룹에서. 그래서 위 아래 곱해서 100으로 나누면 소금의 양이 나오는 거야. 이 정도면 안 됩니다. 소금물 공식인데 그게 이 정도면 안 된다고.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이야.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하면 농도라는 것은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녹아 있는가, 그게 진한 정도야. 그다음 100을 곱해서 몇 퍼센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은 이 나누기 소금물이 넘어가면 곱하기 소금이 되고 곱하기 100이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거든. 그래서 소금을 구하는 공식은 즉 100분의 위아래 곱한 거, 즉 농도 곱하기 소금물인 거야. 그게 그림상으로 보면 위아래 곱해서 100으로 나눈 거야. 그래서 이거 곱하면 12x. 퍼센트 기호는 생각하지 마. 12x 나누기 100이니까 100분의 12x가 되는 거야. 얘는 얼마 되는 거야? 가운데 녹아 있는 소금은 그러면 9% yg이니까 9y 나누기 100, 100분의 9y가 되는 거야. 여기는 얼마 되는 거야? 450 곱하기 10 하면 4500. 100을 나누면 45g이 되는 거지. 소금의 양 구하는 거 할 수 있겠니? 예. 위 아래 곱해서 100으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똑같이 전체 g이 이렇게 되었다면 녹아있는 소금을 두 개 합치면, 즉 합친 비크에 있는 소금의 양과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여전히 녹아있는 소금이 합체가 됐으니까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식이 어떻게 나와? 양쪽 다 100을 곱해버릴게. 12x 더하기 9y는 4500. 이해되니? 예. 그리고 양쪽 다 3으로 약분이 되니까 한 번 더 약분시킬게. 3, 4, 12, 3, 3은 9, 3, 1은 3, 4, 5, 15. 자, 이렇게 식이 간단하게 되겠네. 이게 2번식이고요. 얘가 1번식입니다. 자, 그럼 이 1번식에 4를 곱해서 아래 식을 빼면 x 사라지지. y 구할 수 있겠지. y 구해서 넣으면 x 나오겠지. 알겠니? 물론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약분된 식을 안 적고 원래식 있는 그대로 100분의 12x 더하기 100분의 9y는 45라고 그대로 적어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산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니? 100을 곱해서 분수를 없애주고, 그리고 최소 공배수를 최대 공약수를 약분시켜서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수를 최대한 최소 줄이고, 그리고 연립해서 푸는 거야. 계산의 기본적인 방법이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식이 한마디로 100분의 12x 더하기 100분의 9y는 45라고 적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거를 12x 더하기 9y는 4500이라고 적어도 틀린 거 아닙니다. 그거를 4x 더하기 3y는 1500이라고 적어도 틀린 거 아니라고. 알겠니? 그거는 단지 있는 그대로 통째로 그대로 적었느냐, 좀 약분시키면서 깔끔하게 적었느냐의 차이니까. 원칙대로 적으면 이걸 통째로 적어야 되는 게 원래 식인 거고, 그렇게 적으면 보기가 안 좋고 계산할 때 안 좋으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식을 적고 문제를 풀면 연립하기가 좋잖아. 그래서 여기 듣기는 답은 상황에 따라 바뀌어서 요놈일 수도 있고 요놈일 수도 있고 요놈일 수도 있습니다. 위의 식은 뭐 더 이상 간단할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적어줘야지. 얘는 이미 간단하게 돼 있는 건데 뭐. 자, 연립해서 푸는 거는 본인이 해서 답을 내세요. 어차피 뒤에 필수에 대해서 다른 문제를 풀 때 한 번 더 연습할 거기 때문에.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어떤 문제를 다루는지 우리가 이제 했으니까 이 문제를 다뤄 보겠습니다.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네. 숫자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두 자리 만들어야지. 각자리 숫자의 합이 각자리 숫자의 합의 4배이고, 각자리 숫자의 합은 그냥 x, y를 그냥 더하는 거랬어. 10x 아니랍니다 했지. 자, 그런데 처음 수를 구하는 거야. 근데 그럼 10의 자리 숫자 1의 숫자를 뭐로 놓지? 그래서 우리는 10의 자리 숫자를 x로 놓고 1의 자리 숫자를 y로 놓아볼게요. 이게 문자를 놓는 상황인 거야. 자, 그 다음 시킨 대로 식을 만들게. 이 자연수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x, y라는 두 자릿수야. 그럼 실제로 이 자연수는 그럼 누구라고 표현해야 돼? x, y라고 표현해야 돼? x 곱하기 y로 표현해야 돼? x 더하기 y로 표현해야 돼? 10x 더하기 y로 표현해야 돼? 이 자연수를 실제로 표현할 때는 x 곱하기 이 자연수가 두 자리 자연수야. 지금 이게 23이면 이게 23인 거잖아.
이걸 실제로 수로 분리해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10x 더하기 그렇지. 10x 더하기 y가 실제 값이라고 했잖아. 그럼 10x 더하기 y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야. 이 말 한마디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그거는 자 뭐라고 하고 있니? 각 자리 숫자의 합에 각 자리의 숫자가 누구누구야? x랑 y라는 숫자야. 2랑 3이라는 숫자 예를 들면 근데 그 숫자의 합은 자 질문 10x 더하기 y야 그냥 x 더하기 y야? x 더하기 숫자의 합이라 했으니까 그렇지 x 더하기 y지. 이게 숫자의 합이야. 그거의 몇 배이고 4배 그러면 괄호하고 밖에 곱하기 얼마? 4 4를 해주는 거죠. 이게 이 말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그냥 네. 처음부터 4x 더하기 4y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주어가 뭐야 지금? 자연수 이 자연수는이잖아. 그럼 자연수의 값부터 먼저 찾아서 그거하고 이꼴 한 다음에 오른쪽에 흐름을 따라가야지. 그거를 섞어서 하게 되면 내가 나중에 문제를 헷갈리는 수가 있잖아. 물론 4x 더하기 4y는 10x 더하기 y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거를 분배법칙을 해서 먼저 적어도 되고 그거는 이제 네가 계산을 하다 보면 빨리 하려면 그렇게 해도 돼. 그렇지? 어차피 우리는 넘겨서 식을 정리할 거니까 원칙은 이렇게 적는 게 원칙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전개해서 적든가 앞뒤 왼쪽 오른쪽으로 바꿔서 적든가 그거는 계산을 안 틀릴 자신이 있으면 네가 그렇게 해도 돼. 근데 문자가 두 개인데 시기에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더 있어야 되지.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자. 또 어떤 단수가 있니? 어떤 단서를 알려주고 있니?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1의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27 크다. 이게 이 문제를 푸는 두 번째 식인 거야. 이해되니? 그럼 이것도 표현해볼까? 바꾼 수는 뭐지? x, y가 아니라 뭐야? y, x라는 두 자릿수가 되는 거지. 그럼 바꾼 수는 이 주어야. 그럼 여기 누굴 적어야 되니 이번에는? 바꾼 수의 값은? y 더하기 지금 숫자를 다루고 했어. 바꾼 수를 물었어. 바꾼 수 실제 수의 값을 물었잖아. 숫자의 합은 안 했잖아. 그럼 뭐라고 적어야 되는 거야? 10 더하기 10x 10? y를 바뀌었는데 10y 10y 더하기 x가 되는 거지. 그거는 이제 뭐라고 하겠니? 처음 수가 누구야? 이거 아니니? 예 그럼 누구라고 줘야 돼? x 더하기 y 숫자 합이라서 처음 수라고 했어. 처음 수 너 수가 x 더하기 y면 이게 지금 이게 5야? 이 수가 5야? 아니잖아. 이거 뭐라고 했어 우리? 10x 23이잖아. 10x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 수를 이렇게 이게 처음 수 아니었어? 예 근데 이 자연수가 어차피 처음 수잖아. 이거 두 개 같은 거잖아. 근데 요거 적는데 또 방금 x 더하기 y 이렇게 네가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부분이잖아 이 문제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구분을 하잖아. 숫자의 합의를 할 때만 x와 y를 숫자를 더하는 거야. 수는 이 자연수는 하면 그거는 그 수 자체의 값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 자체의 값을 말하는데 이거를 2와 3을 더해서 이거는 5입니다 이러지는 않잖아. 2 곱하기 10 더하기 3이니까 23이라고 하는 거잖아. 숫자의 합이 아니란 말이야. 수를 물었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 수는 누구야? 10x 더하기 y야. 그 처음 수보다 어떻다고 하고 있어? 크대 바꾼 애가 27 크대. 그럼 이 두 개는 같은 게 아니야. 이 바꾼 수가 이 처음 수보다 얼마 크다고? 27 그럼 이 뒤에다 어떻게 해야 되니? 같아지려면 더하기 27을 더해줘야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식인 거야. 이제 이 식을 정리정돈을 하는 거지. 10x니까 4x가 넘어가면 6x가 되고요. y인데 4y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y가 돼서 이꼴 0이 됩니다. 자, x인데 10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9x가 되고요. 10y인데 y가 넘어가면 플러스 9y가 되고요. 오른쪽은 27이 그대로 있으니까 27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식을 한 번 더 줄여주면 3으로 나눠지지. 따라서 얘는 2x가 되고 빼기 y가 되고 이꼴 0이 되고요. 얘는 9로 나눠지네.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되고 플러스 y가 되고 약분하면 3이 됩니다. 자, 딱 보니까 누가 없애기 좋아? x y y 없애기 좋지. 보고 다르니까 어떡할까? 더해서 없애는 거야. 그러면 2x 더하기 마이너스 x니까 x x가 되고 y는 보고 다르니까 사라지고 이꼴 0과 3을 더했으니까 3이 돼서 x가 나와버렸네 아예. x가 나왔으니까 x에 3을 넣어주면 x에 넣어야지. 얘는 6입니다. 빼기 y를 했을 때 0이 돼야 돼. y는 누가 돼야 되겠니? 당연히 6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y는 6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처음 수는 xy 아니었니? 아 36
36이구나. 36이구나. 그 답을 이렇게 적고 마무리하는 거야. 자, 반환이 바꾸는 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니? 지금처럼 수와 숫자의 합을 구분해야 돼. 알겠어요? 처음 수는 10x 더하기 y인 거고 자리를 바꾼 수는 10y 더하기 x인 거고 처음 두 자릿수의 숫자의 합은 이랬으면 그거는 x 더하기 y인 거고 두 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 수보다 27 크다고 했는데 x 더하기 y에다가 27을 더하는 게 아니라 10x 더하기 y에다가 처음 수가 10x 이거였잖아. 이게 처음 수라는 걸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니? 적으면서 이거는 뭐야? 나중수야. 나중 바꾼 수라고. 그래서 식을 세우는 거는 문장을 정확하게 읽고 해석만 하면 식이 세워지는 거야. 세워지면 정리해서 풀면 돼. 그럼 연립 방식 우리가 많이 풀고 연습했잖아. 여태까지 계속 한 달 내내 그거 연습했잖아. 왜? 활용 문제는 식을 세우기만 하면 되거든. 계산을 틀리면 어차피 못 풀어. 그래서 계산 연습을 우리가 주구장창 연습했던 거야. 가관법, 대입법하고 일치, 평행 연습 계속 했던 거야. 자, 풀 수 있겠니 그러면? 네. 확인책 1번으로 연습해 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차가 26세다. 이걸로 시간을 만들어야 될 것 같네. 10년 후에 아버지 아들의 나이는 3배보다 2세가 작다. 이거 두 번째씩 만들어야 되겠네. 그러면 현재 아버지 아들의 나이를 구하라. 자, 어떻게 할까? 그림부터 그리라고. 그림 아니면 표를 만듭니다. 그럼 현재라고 적어야 돼. 현재. 알겠니? 그럼 여기에 누가 있겠니?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몇 년 뒤라고 했니? 여기는 10년 뒤라고 했습니다. 맞지? 자, 누가 x를 할까? 문자가 필요하잖아. 아버지를 x를 할 거예요. 그럼 아들을 Y. y라고 하면 되겠지. 우리 연립방식 풀고 있으니까 문자를 2개 정도는 계산할 수 있어. 그럼 10년 뒤는 몇 살로 돼 있을까? 아버지는? 당연히 10년 뒤는 몇 살 먹어? 10살. 그래서 뭐라 적어야 돼? 10 적어야 돼. 너 예를 들어 14살인데 예를 들어 10년 뒤에는 10살이야. 몇 살이야? 그래서 원래 나이 더하기 10이라고 적어야지. 그냥 10 적는 거 아니지? 아들은 얼마야? 원래 나이 더하기 10인 거지. 자, 이제 식 만들어 봅시다. 현재 단서 1번 단서. 현재 단서니까 이거 가지고 해야 됩니다. 맞지? 자, 나이의 차가 26세다. 식 어떻게 만들면 되겠니? Y. 아니 X 빼기. 큰 나이에서 작은 나이를 뺀 것이 26이다. 1번씩 나왔습니까? 그 다음 식 만들게요. 10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이게 주어입니다. 그럼 누구는? x 플러스 10은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넌 했으니까. 자, 그 다음 아들 나이의 몇 배? 3배. 아들 나이가 y 플러스 10 아니니? 항상 뭐 해야 돼? 바로. 괄호하고 3배이다 했으면 이걸로 끝인데 3배보다 두 살은 어떻다? 적대. 그럼 여기서 얼마를 빼야 돼? 2. 2를 빼야 돼. 3배 한 것보다는 두 살이 작으니까 아버지 나이는. 이해됐니? 이것이 2번 식입니다. 식 정리정돈해서 푸는 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풀면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표를 만들면서 풉니다. 알겠니? 그리고 한 줄씩 줄 거면서 1번식 이거구나, 2번식은 이거구나 이 말을 그대로 적는 거야. 10년 후에 아버지 나이는 x 플러스 12 10년 뒤의 나이인데 이거는 했지? 그 다음 아들 나이의 3배 10년 뒤 아들은 y 플러스 10인데 이걸 3배 3배 했네. 그리고 2살 작다. 그럼 2를 빼야 되겠구나. 알겠어요? 자, 계산은 본인이 해서 답을 내주세요. 그 다음 가격과 개수에 대한 문제. 입장료가 어른은 800원이고 학생은 600원입니다. 입장권이 120장이 팔렸습니다. 근데 어른이 몇 장 팔리고 어린이가 몇 장 팔렸는지 모르네. 그렇지? 입장한 어른 수와 학생 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누구를 x로 놓고 어른을 x로 놓고 학생은 y로 놓자.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볼까? 총 120장이 팔렸다. 이게 첫 번째 식 아니겠니? 뭐 어떤 식이 나오니? x 플러스 y는 120이다. 1번식 나왔니? 그 다음 뭘로 식 만들어야 되겠니? 입장료 총 수입이 얼마다. 8만 즉 이 돈을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계산해야 되니? 800원짜리 표를 x장 팔았으니까 돈은 얼마? 800x가 될 것이고 600원짜리 표를 y장 팔았으니까 600y가 되겠지. 그거 다 합친 게 얼마다? 8만. 갑자기 120이 또 왜 나와요? 돈의 금액을 계산하는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120은 이미 위에 계산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
그 양변을 100으로 나눠주면 0을 두 개 떼도 되겠니? 그럼 8x 더하기 6y는 830이니까 위에다 8x 곱해서 빼고 xy 구하는 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지금부터는 연립방식 계산입니다. 할 수 있겠어? 네. 식 만들 때 개수로 계산했는지 돈으로 계산했는지 정신 차리고 답을 적어야 돼. 이게 지금 습관적으로 너희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보이는 숫자를 그냥 갖다가 바로 적는데 이 두 개가 보이잖아. 이 둘 중에 누가 누군지 잘 배치를 시켜야지. 얘는 입장권의 개수고 얘는 총 금액이니까 금액은 금액이랑 짝이 돼야 되는 거고 입장권의 개수는 입장권의 개수랑 짝이 돼야 되는 거야. 아무거나 갖다가 막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 자리에 적어야 식이 제대로 나오고 식이 제대로 나오면 답이 나와. 만약 답이 보기 없잖아. 그럼 뭐야? 내가 식을 잘못 세운 거야. 그럼 새로 식을 점검해야 돼.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 자, 세로의 길이가 가로 길이보다 2cm 긴 직사각형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직사각형 그림 그리고 시작해야지. 근데 모르니까 어떡할까?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 가로를 x로 놓자고 세로를 y로 놓자고. 그런데 질문 읽어보니까 세로의 길이가 첫 번째 식 나옵니다. 누구는? 세로의 길이는 Y는 y는 가로의 길이 x보다 얼마가 길다? X. 20 길다. 그래서 첫 번째 식 읽은 거, 식 표현된 거 이해되니? 네.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이 직사각형의 둘레는 70이래. 둘레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야? x가 몇 개 있어? 두 개. y가 몇 개 있어? 두 개. 그럼 xy 절반만 하면 둘레의 절반이겠네. 그래서 2x 더하기 2y는 70인 거야. 근데 우리는 2를 나눠버릴게. x 플러스 y는 36입니다. 이게 둘레가 70이라는 말을 2로 나누고 적은 거야. 자, 이제 대입법을 이용해서 y를 집어넣어버리면 x가 1차원식으로 변해 안 변해? 네. 이거는 가감법 안 쓰고 대입법이 더 빠르겠지. 그래서 xy 구해서 곱하면 넓이 나와 안 나와? Y. 할 수 있겠니? 네. 그래서 계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계속 많이 연습했으니까 선생님 계산까지는 안 해주고요. 간단한 문제라서 식 세우는 것까지만 연습을 시킬게요. 그래서 식 세우는 거 할 수 있겠어? 네. 그림 그리면서 합니다.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자. 고개를 올라갔다 내려온답니다. 공사 문제네. 뭐 그려야 된다고? 산. 그치, 그림 그려야 된다고. 산 하지 말고 그림, 모든 문제에 그림 그립니다. 맞지? 일반화시켜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고개를 그리는데 자,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4km 더 먼 길을 내려갔대. 그럼 올라간 길로 내려온 거야? 다른 길로 내려간 거야? 올라오는 길. 아 다른 길. 두 개를 얘기했는데 둘 중에 누구야? 정확하게 얘기해봐. 누구야? 다른 길. 왜 다른 길이야? 더 먼 길을. 그 올라갈 때보다 4km 더 먼 길을 했으니까 다른 길이잖아. 그럼 문제를 정확히 읽어냈지? 만약에 이게 올라간 길을 내려왔을 때 이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이해되니?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 근데 지금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돼? 올라가고 더 먼 길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알겠니? 여기서 꺼내야 돼. 그러니까. 됐어요? 네. 자, 그림 그린 거를 식으로 만듭시다. 올라간 거리와 내려온 거리를 구하는 거야. 자, 올라간 거리는 뭐랄까? x키로 할까? 내려온 길이는 y로 할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식이 나옵니다. 내려온 길이는 올라간 거리보다 얼마 길다? 4km 길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이 바로 나왔어요. 알겠니? 네. 그래서 y는 x 플러스 4. 자, 그 다음 뭘로 식 세워야 될까? 시속. 아 시간. 시간으로. 그럼 속력을 알아야 되겠네. 올라갈 때는 속력이 얼마일까? 3km. 그치. 3km/h 딱 적어놓고요. 내려올 때는 속력이 얼마일까? 4km. 읽어보면 9km. 시속 5km야. 4km는 지금 거리야. 막 사용하면 안 된댔지. 아무나 답하지 말고 어떡하라고? 한 템포 생각하고 답을 하라고. 그거 계속 연습하잖아 수업 때마다. 근데 아직도 답을 막 보이는 대로 막 하려고 너무 바쁘면 안 돼, 예준아. 천천히 제대로 생각하고 확실한 답을 하는 게 좋은 거야 지금은. 이제 시간 만들 수 있겠니 그럼? 네.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얼마 분의 얼마야? 3분의 그렇지, 3분의 x. 내려올 때는 5분의 Y. 5분의 y지. 자, 근데 y를 대입을 시킬 거야 나중에. 지금은 y를 할게요. 그래서 얼마 걸렸다? 총 4시간. 시간이니까 시간 적어도 되니? 자, 이렇게 식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밑에 식에다 15를 곱해서 정리한 다음에 y를 대입을 시키거나 아니면 x를 1번식에서 넘겨서 xy를 소거시키는 가감법으로 풀든가 푸는 건 할 수 있니 없니 확실히? 있어요. 자, 있지만 선생님 혹시나 한번 풀어볼게요. 양변 얼마 곱해? 암산해봐. 얼마 곱할까? 15. 그럼 얘는 몇 x가 되니? 5x. 그 다음 거는 3y. y가 되고 15를 곱했으니까 얼마일까?
45. 15 곱하기 4인데 아, 천천히 계산해. 60. 4, 5, 20 끝자리가 0인데 어떻게 45가 돼 맞지? 60이 됩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되니까 계속 내가 어떻게 했니? 15를 곱하고 15를 곱하고 15를 곱했다. 그럼 4 곱하기 15 적으면서 가라고 했지? 자, 위의 식은 y는 x 플러스 4입니다. 그럼 y는 x 플러스 4인데 뭘로 풀래? 가감법으로 풀래? 대입법으로 풀래? 정해봐 한 가지 방법을. 대입법이. 그럼 y를 x 플러스 4를 대입시킬 때는 반드시 괄호하고 대입시켜야 되는 거지. 그럼 식이 어떻게 되니? 5x 더하기 3 곱하기 y 자리에 x 플러스 4를 대입하는 거지. 이해됐어? 네. 자, 그럼 5x인데 이거 전개하면 3x니까 합치면 8x 되고 x는 곱하면 3, 4, 10인데 11을 넘겨주니까 48이 됩니다. 자, 8x가 48이니까 x 나왔어 안 나왔어? 아, 8, 6, 48 나왔지? 그럼 x를 6을 넣어주면 y는 4km 멀다고 했으니까 y는 얼마야? x에 6을 넣어줬으니까 4km 머니까 y는 이거 두 개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돼. 그래서 y는 10. 10이라고 답이 딱 나와야지. 질문이 뭔데? 올라간 거리는 x였으니까 6km, 내려온 길은 4km 더 머니까 얼마? 10km. 그 답은 거리를 물었으니까 순서대로 6km, 10km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 속시 문제 쫙 식세고 푸는 거 할 수 있겠니 없겠니? 있어요. 그 다음 6번 문제. 창민이가 학교를 향해 집을 나선 지 20분 후에 형이 뒤따라갔다. 이런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창민이는 분속 40m로 걷는데 형은 동생 따라잡으려고 달립니다. 120m. 속도를 몇 배로? 3배로 빠르게 갑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은 몇 미터인가? 자, 처음 푸는 친구들이 어려워해. 뭐 그려야 된다고? 그림부터 그려야 된다고. 그림. 자, 집이 여기 있습니다. 창민이가 출발을 했습니다. 몇 분이 지났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20분 동안 창민이 얼마 걸어갔을까요? 40 곱하기 20. 그치, 800m 걸어갔습니다. 이게 20분 경과 시점에 창민이는 여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형이 여기서 막 쫓아갑니다. 창민이의 속력은 얼마냐면 분속 40m/분이에요. 그래서 20분 동안 800m 간 거야. 형은 얼마로 쫓아가고 있어? 120m/분으로 뛰어갑니다. 그럼 자, 달려보자. 형이 막 달립니다. 그럼 형이 여기서 출발할 때 장민이는 이미 여기 있었잖아. 그럼 형이 출발했으면 장민이는 여기 있을까? 계속 갈까? 계속 가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얘는 점점 빨리 가는 거고, 얘는 천천히 가다가 둘이서 여기서 짠 하고 만나는 거야. 이해되니? 자, 창민이가 출발한 지 몇 분인가 물었습니다. 맞지? 그러면 창민이가 형이 만날 때까지 창민이가 걸어간 시간을 이걸 모른단 말이야. X분 동안 걸어갔다고 보자고. 그러면 창민이가 X분 동안 걸어갔으면 이 얼마를 더 걸어간 거야? 40X만큼 더 걸어간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형은 창민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는 동안 여기 집에서 출발해서 똑같이 X분 아니니? 똑같이 X분 동안 이해되니? 뛰어갔어. 자, 얼마 갔지? 120X만큼 간 거야. 그럼 여기서 형이 간 시간은 즉 x분 똑같습니다. 맞지? 알겠니? 그러면 형이 걸은 시간은 잠깐만 다시 창민이가 걸어간 시간을 선생님이 이제 잡은 거랑 이 문제 풀이랑 방향이 다릅니다. 나는 y를 안 잡고 바로 잡아버릴 거야. 자, 창민이가 x분을 걸어갔잖아. 그럼 이만큼 걸어갔단 말이야. 이미 20분을 걸어갔잖아. 그럼 질문, 형은 20분, x 플러스 20분을 걸은 게 아니야. 창민이는 20분을 형보다 더 많이 걸어갔어. 그래서 형은 이 시간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x분 동안 120x를 갔잖아. 그럼 결론은 뭐야? 형이 간 120x의 거리는 창민이가 이렇게 두 번이나 나눠서 쓴 거리의 합과 어떻니? 같아요. 그래서 800 더하기 40x가 되는 거지. 그럼 한 번에 넘기면 80x는 800이지. y 없이 바로 연립해서 대입법을 써버린 거야. y가 나오지도 않아. 선생님이 푼 거는 맞지? x는 얼마야? 10이지. 그럼 여기서 질문은 창민이가 나중에 형이 출발할 때 10분을 더 간 거야. 맞지? 형은 10분 만에 창민이 따라잡은 거야. 질문은 뭘 물었니 보자.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창민이가 출발한 지 몇 분인가 물었어. 자, 그럼 10분이라 얘기해야 돼. 창민이는 이때 출발했으니까 20분 가고 10분을 더 갔으니까 답을 뭐라고 해야 될까? 30분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야. 헷갈리면 되는 부분. 그럼 질문을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만에 만났습니까? 이런 몇 분으로 얘기해야 돼? 10분. 10분 만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을 구해놓고도 이거를 적어야 될지, 즉 30으로 바꿔서 적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지금 선생님은 y를 등장시키지 않았어. 책에서는 이제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창민이가 그런 시간 전체를 x분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형이 그런 시간을 y분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창민이는 형이 그런 시간 동안 조금 더 가다가 만났으니까 여기가 y분인 거야. 그럼 다르게 말하면 x에다가 20을 뺀 것이 y인 거야. 이해되니? y라는 것은 즉 창민이가 그런 시간에서 20을 뺀 게 형이 그런 시간 y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형이 그린 거리는 얼마야? 120y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창민이가 그린 거리는 얼마야? 즉 전체 x분 동안 40 그걸로 걸었으니까 창민이가 그린 거리는 40x가 되는 거지. 이걸 연립해서 풀면 즉 약분하면 x는 3y거든. x에 3y를 집어넣으면 자, y를 이항시키면 y는 10이 나옵니다. y가 10 나왔으니까 x는 여기다 10을 넣어주면 x는 30 나옵니다. 맞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지? 창민이가 처음부터 몇 분 걸었는데 그럼 창민이는 처음부터 몇 분 걸었어? 전체를 x로 놨잖아. 그러니까 창민이는 몇 분 걸었다? 30분 걸었다. 아까 전에 x는 10 나온 거는 뭐지? 내가 x를 창민이가 그런 전체 시간을 x로 놓지 않고 형이 출발할 때부터 그런 시간을 x로 놨기 때문에 질문은 전체 시간을 x로 놓는 걸 원하는 거야. 그래서 전체를 x로 놓고 풀면 책처럼 풀면 이렇게 풀리는 거고 선생님은 아까 전에 여기만 x로 놨기 때문에 이렇게 풀린 거야. 다 했어. 조금만 앉아서 쉬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해됐니? 네.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해주는 이유고 집에 가서 공부를 좀 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알겠니? 지금 요거 네 문제가 더 있는데 지훈이는 10분만 쉬었다가 계속 그거 선생님 풀이할게. 잠시 쉬어 10분. 자, 그 다음 문제. 농도 문제는 뭐 그려야 한다고? 손. 비커 그려야 한다고. 네. 자, 턱 깨지 말고 자세 바로 해야지 잠이 안 오지. 비커 그립니다. 첫 번째 비커 누구야? 5% 소금물. 그 다음 비커는 섞었다. 10% 소금물을 섞었습니다. 맞지? 섞어서 몇 프로 만들었다? 7% 소금물. 자, 몇 그램 만들었지? 450g. 근데 이거는 몇 g이지? 모릅니다. Xg. 그래서 얘를 xg으로 놓고요. 얘를 yg으로 놓을게요. 그럼 식이 바로 하나 뭐가 나오지? xy를 더하면 얼마? 450이 나온다. 그 다음 뭐 가지고 식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이 가운데 아무도 없잖아. 이거 가지고 식 만들어야 되지? 100분의 5. 그치. 100분의 5x 100분의 7y 7이 아니라 10인가? 10. 10y 얘는 곱하면 얼마야? 7, 4, 28, 7, 5, 35 3150인데 숫자가 좀 크다 맞지? 네. 그래서 이제 얘는 450 곱하기 7을 한 다음에 7050, 75, 35, 74, 28, 3150 즉 얘는 100분의 3150이라 적을게요. 일단은 자 적을 때 전부 다 100 가지고 있지 않니? 양변에 100을 약분시킵니다. 그러면 5x 더하기 10y는 3150이겠지. 계산할 때는 5의 배수니까 나눠도 되겠니? 네. 이거 대신에 x 더하기 2y는 5, 6, 30, 5, 35, 630이 되겠네. 자, 두 개 빼기 좋아 안 좋아? 좋아요. x 없애버리지 맞지? 그럼 x 사라지고 y 빼기 2y니까 마이너스 y겠네. 450 빼기 630이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180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y는 180 나왔니? 됐니? 합쳐서 450g이니까 x는 얼마야? 250g 나오니? 네. 그래서 둘 다 450이구나. 430이 아니라 270 됐어요. 네. 그래서 답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소금물 기본 문제야. 이걸 토대로 우리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 거야.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이제 배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소금물 두 번째 문제 하나 더 있네. 농도 AB가 있는데 서로 다른 소금물입니다.
소금물 100g, 소금물 B를 200g 섞으면 6%의 소금물이 되고 그 다음 섞으면 8% 소금물이 된다. 자, 1번씩과 2번씩 두 개 보이니? 네. 이번에는 누굴 구하는 거야? 농도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식을 첫 번째부터 만들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100g이야 100g. 얘는 200g이야. A를, 얘는 B를. 근데 농도를 몰라. 농도를 어떻게 할까? 얘는 X%라고 얘는 Y%라 할게요. 얘 X%야. Y%. 이해됐니? 네. 자, 두 개를 섞었더니 자, 어떻게 되었어? 200g을 섞으면 6%의 소금물이 되었대. 그러면 6% 된 거지. 이거 몇 그램 합치면 300g이지. 이 안에 몇 g이니? 1800 나누기 100이니까 18g인데. 그럼 가운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100x. 그럼 xg인데. 얘는 200y니까 2yg인데. 자, 여기서 1번씩 나왔니? x 플러스 2y는 18. 1번씩 나왔지. 자, 이제 또 이거 2번 작업 어떻게 할지 알려주고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200g이니까 x 프로 200g이면 또 b 거 그려봐. 또 b 거 그리면 어떻게 되겠니? 이제는 200g이래 A는. 거기다가 B는 몇 g이래? 이번 100g을 섞는데 이게 x 프로고 얘가 y 프로야. 이번에는 몇 프로짜리가 만들어진대? 8%. 8%짜리 만들어진대. g은 똑같이 300일 거야. 그럼 2400이니까 24g이 되겠지. 얘는 위아래 곱하면 200x 나누기 100 하면 2x. 얘는 100y, y. 자, 두 번째 식은 2x 플러스 y는 24. 두 번째 식 나왔어 안 나왔어? 자,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풀면 xy가 몇 퍼센트인지 xy%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러니까 x는 10 나오고 y는 4 나오니까 퍼센트 붙여서 적으면 답입니다. 자, 단서가 두 개 있다는 거 이해되니? 네. 그대로 농도 공식 이용해서 비커 그리면서 풀어주면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증가 문제 선생님이 다뤄볼게요. 올해 학생 수하고 작년 학생 수하고 비교하는 거야. 뭐 그리라고? 그림. 그림 그리라고. 그럼 작년이 있고 그 다음 여기는 올해가 있는 거야. 작년. 이해되겠어? 올해. 자,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어. 여기도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어. 자, 이거 약간 식을 잘못 세우면 복잡해집니다. 잘 들어야 돼.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야. 보면 작년에 비하여 남학생은 8% 증가. 아까 증가하는 거 배웠지? 여학생은 5% 감소. 빼야 되지 얘는. 전체적으로 26, 어떻게 됐다? 전체적으로 26명이 많아졌다. 플러스 26이 된 거야. 그래서 몇 명이 되었대? 930. 올해 936명이 되었대. 그러면 작년 몇 명인지 알 수 있니? 26 더해서 936 됐으니까 작년에 몇 명이었다? 910. 그렇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조심할 건 이거야. 올해 남학생 수와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를 XY로 넣으면 안 돼. 원래는 직육하는 걸 XY로 넣는 게 일반적이야.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8% 증가했잖아. 요거를 알아서 8% 증가시키면 얘가 나와. 근데 얘를 놓으면 거꾸로 가려면 헷갈려. 8% 감소시키면 안 돼. 왜냐면 이게 10,000원을 봐가지고 8%를 증가시키잖아. 얼마냐면 막 8%하면 헷갈리니까 선생님 좀 쉽게 할게. 10,000원을 가지고 즉 50%를 증가시키잖아. 그러면 얼마냐면 15,000원이 되는 거야. 그런데 거꾸로 가자. 이 돈에서 50%를 똑같이 감소시키잖아. 10,000원 5,000원에 50%는 얼마야? 7,500원이지. 자, 어때 금액이? 같니? 달라져 버렸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퍼센트와 내려올 때 퍼센트를 똑같게 한다고 해서 인원수가 똑같이 되는 건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 거꾸로 80%를 갈 수 없어. 그래서 질문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기억해야 돼. 올해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지만 작년을 기준으로 8% 증가시키기 때문에 작년을 먼저 구해서 이 작년 거를 가지고 8% 증가시켜서 이게 올해 남자를 구하고 얘는 몇 프로 감소? 5% 감소시키고 얘는 증가시켜서 올해 남자, 올해 여자를 구하는 거야.
이해되겠니? 중요한 건 누구 기준이다? 작년을 기준으로 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합친 게 얼마라고? 아까 계산했잖아. 910. 저 전체 인원수 910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이 이제 문제인데 두 번째 식은 자, 잘 생각해봐. 올해 8% 증가했잖아. 그럼 X는 그대로 있고 8%만 증가했으니까 얼마가 증가한 거야? 자, 계산할 때 이렇게 한다 했어. X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8 이래야 이건 원래 인원수고 8% 증가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 다음 여자는 어떻게 되겠니? Y가 5% 감소했지. 그럼 실제 Y 1 빼기 100분의 5 1이 되는 거잖아. 이게 원래 인원수고 얘가 감소되는 인원수야. 근데 우리는 이 수를 다 더해서 즉 뭐가 된다? 936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도 되지만 이러면 숫자가 너무 커져. 그래서 살짝 머리를 쓸게요. 원래 인원수는 그대로 있고 결국 x 더하기 y는 원래 910이었잖아. 즉 증가된 것만 계산하면 26이잖아. 26. 그래서 남자는 얼마 증가했냐면 100분의 8x 증가한 거야. 여자는 얼마 감소했냐면 100분의 5y 감소한 거야. 자, 그럼 이거 두 개 더 해야 될까 빼야 될까? 여자가 감소했으니까 빼야 됩니다. 남자는 증가했고 여자는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몇 명이 증가한 거야? 문제를 읽어보면 최종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렇지. 이게 26이 되는 거야. 즉 증가하고 감소한 애들만 계산하는 거야. 원래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게 증가되고 감소된 부분인데 요거를 토탈 내니까 결국 26명이 나온 거야. 증가된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풀면 즉 XY가 나오는데 질문. 올해 남학생 여학생 수 물었잖아. 이거 구해서 답 적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됩니다. 왜 안 된다고? 그래서 계산하면 이거는 550이 나오고요. 요거는 얼마? 360이 나오는데 나는 올해 남학생 수는 어떻게 해야 돼? 550에 8% 증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 550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8 해서 답을 적어야 됩니다. 그럼 550에다가 얼마? 100분의 8을 계산하면 약분하면 얼마야? 5, 20, 11, 88이니까 44가 증가돼요. 그래서 544가 되는 거고요. 여자는 어떡하니? 감소합니다. 그래서 360에다가 5% 감소니까 어떻게 한다고? 1 빼기 100분의 5 이런다고. 594이에요. 500? 계산 잘못했어? 이게 550이니까 그렇지 594 됩니다. 500인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여자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니? 360에다가 100을 약분시키면 자, 5, 35, 6, 180이네. 18명을 빼야 되네. 그래서 342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594명과 342명을 답으로 적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처음 풀면 되게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지금 풀 과정 한번 표로 그리면서 보여줬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작년 인원수를 XY로 놓아야 문제가 풀리는 거야. 올해 인원수를 놓으면 안 됩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8% 증가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걸 구하고 나서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렇게. 이해되겠니? 시험에 아주 단골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꼭 연습해야 돼. 할 수 있겠어? 그 다음 일에 대한 문제 하나만 더 할게. 일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건 뭐야? 하루에 얼마나 하냐? 효진은 하루에 X만큼 하는 거야. 하루에. 서연이는 하루에 Y만큼 일을 하는 거야. 자, 이 일의 양은 분수로 할 거야. 하루에 0.5, 절반 하는 거야. 3분의 1, 3분의 1 하는 거야. 그래서 분수로 적을 거야. 일을 하는 양은. 근데 효진이와 서연이가 8일 동안 작업했대. 그럼 효진이는 얼마 했니? X만큼 8일을 했으니까 8X만큼 일을 한 거야. 서연이는 하루에 Y 하는데 8일 했으니까 8Y를 한 거지. 합쳐서 일을 다 한 거니까 모든 일을 뭐로 본다고 우리가 항상 1로 본다. 이거 중요하다고. 알겠니? 왜? 이 일의 양이 분수기 때문에 합쳤을 때 1이 되면 일을 다 한 거야. 자, 이게 첫 번째 식이 되는 거야. 일의 양을 X, Y로 넣는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 효진이가 며칠 일을 했어? 4일. 그럼 효진이는 4X만큼 일을 한 거야. 효진이는 하루에 X만큼 일을 하니까. 그 다음 나머지는 서연이가 며칠 했어? 10Y만큼 일을 하고 10일 동안 했으니까 맞지? 그래서 또 일을 끝냈대. 그럼 얼마야? 이것도 계산한 게 일을 끝냈다 했으니까 1만큼 하는 거야. 자, 연립 방식 나왔니? 그래서 각각의 일을 하는 양을 구하니까 즉 효진이는 전체 일의 24분의 1을 하는 거야. 효진이는 12분의 1을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효진이가 혼자서 하면 며칠 걸릴까? 24일 걸리는 거야.
24분의 1씩 하니까 하루에. 자, 서연이가 혼자서 일을 하면 며칠 걸리는 거야? 12일 걸리는 거야. 서연이는 하루에 12분의 1씩 일을 하니까. 질문이 뭔데? 서연이가 혼자서 며칠 걸리는 거야? 그럼 서연이는 12분의 1을 하니까 혼자 며칠 걸리겠니? 12일 걸린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일의 양은 즉 전체의 비율로 표현하기 때문에 항상 일의 양은 합이 1이다. 이 사실을 잊어보면 안 돼. 그렇지? 그리고 각각 하는 일의 양을 xy인데 xy는 분수인 거야. x는 어떤 수야? 1보다 작거나 같은 수고 y는 1보다 작거나 같은 수야. 왜? 만약에 효진이가 하루에 일을 다 해. 그럼 1일이야. 그러면 혼자서 일을 하면 하루면 끝나. 그래서 즉 xy는 일의 양이기 때문에 비율로 표시되고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의 양의 합은 항상 얼마다? 1이다. 요 사실을 기억해야 이 문제는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방금 선생님이 설명을 예제를 해주는데 즉 필수 예제 한번 쭉 풀이 과정을 검토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풀리느냐나 식을 세워서 답이 나오는 건지 확인 체크 가지고 자리에 들어가서 요거 싹 다 풀어냅니다. 그게 다 풀리면 소단원 문제까지 풀어서 선생님한테 검사 받고 요거 풀이 한번 진행한 다음에 그리고 중단원 풀이 아마 오늘 다 못할 거예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오늘 과제로 배우도록 할게요. 저는 7시. 예, 그러니까 자, 잘 들어서 정신 좀 차리고 물 한 잔 먹고 소단원까지요? 네, 일단 소단원까지 오늘 최대 끝내고 풀이 한 번 더 진행할게요.